안녕하세요. 국풀나가샤 중등문해력 학습 가이드 영상입니다. 우리 국풀나가샤 중등문해력은 수준이 고등학교 1학년 정도의 순이에요. 그래서 중학교 3학년 아이들 그리고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이 학습하기에 적당하긴 하지만 문해력이 좀 뛰어난 그런 친구들 중학교 2학년 그리고 빠르면 중학교 1학년 정도부터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자, 오늘 이제 학생들이 이제 주로 이 강의를 이제 보게 될 텐데 우리 그 중학교 학생들, 뭐 고1일 수도 있겠죠. 그 친구들이 여기서 배우게 되는 건 이제 국풀이에요. 국풀. 국풀이라는 거는 결국 뭐냐면은 지문을 분석하고 이 문제를 분석하는 방법입니다. 그걸 통해서 나의 비문학 독해력, 문해력을 향상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요 방법을 우리가 배우고 요 책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은 이제 요걸 가지고 다른 이제 국어 학습이라든지 어떤 문제집을 풀더라도 요 방식을 적용해서 학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이제 시작하기 전에 제 사진 한번 봐야죠, 그렇죠? 네, 최용훈, 제가 바로 최용훈 대표예요. EBS 교육방송 등에서 오랫동안 강의를 했고 지금 이 국풀학습법이라는 지금 쌤이 설명하는 게 국풀학습법입니다. 지금 이 국풀교육의 대표면서 국풀국어전문학원, 기파학문해원, 그다음에 국풀나라샤 이런 브랜드들을 전부 총괄하는 사람이 바로 최용훈 대표. 요 사람이 이 사람이에요. 그래요. 사진 좋습니다. 우리 책에도 그림이 들어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정리해 볼게요. 우리 중등문해력은 하루에 한 지문이에요. 그래서 주 5일 학습하게 해놨습니다. 겨우 하루에 한 지문?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루에 모의고사 한 해분 45문제를 풀 수도 있고 하루에 뭐 3지문 정도 공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단순히 문제를 푸는 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시간 낭비예요. 한 지문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하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많이 넣어놓지 않았어요. 딱 한 지문만 넣어놨어요. 5문제, 3문제 겨우. 네. 많은 문제를 푼다고 해서 내 문해력이 향상되는 거 아니에요. 지문의 내용과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근데 우리들은 대부분 그 문제를 푼다고 하더라도 그 지문을 이해 못하고 어설픈 채로 선생님이 생각할 때는 그 지문을 우리 아이들이 한 30-40% 정도 이해하고 넘어가는 것 같아. 예, 30-40%만 이해해도 문제는 다 맞을 수 있어요. 예, 우리는 한국인, 원어민이에요. 필로 다 맞아요. 하지만 정말 지문을 이해했냐 이거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이해 안 하고 넘어갈 수 있어요? 예, 수학 같은 경우는 완벽히 이해하지 못하면 풀이 과정을 못 쓰죠. 예, 그래서 풀이 과정을 완성하고 넘어가야 되는 게 수학이잖아요. 국어도 마찬가지예요. 지문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넘어가는 식으로 학습이 돼야지 문해력이 향상됩니다. 지문의 내용이 그래서 완벽하게 이해했으니까 그 내용이 배경 지식으로 저장될 정도로 그러니까 지문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문해력을 키우는 건데 문해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완벽하게 그 지문 하나하나를 씹어먹듯이 공부를 해야지 그렇게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그 내용이 배경 지식이 돼버립니다. 내가 원하지 않고 의도하지 않아도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니까 쌤이 배경 지식으로 저장할 정도 외우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는 2번이 되면 3번은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2번 공부를 하다 보면요. 나중에 모르는 게 없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우리 국어 문해력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똑똑한 사람이 돼요. 왜? 지문 하나하나를 허투루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확하고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배경 지식이 엄청나게 쌓이게 되는 거예요. 의도하지는 않는 거예요. 네. 추워서 좀 온도를 높이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네 번째 한번 볼까요? 충분한 시간을 들여서 꼼꼼하게 학습을 해라. 우리는 문제를 많이 풀기 급급하죠. 수학 같은 경우는 풀이 과정을 다 써야 되니까 문제를 많이 푸는데 한계가 있죠. 근데 국어는 뭐 3번 같은데 4번 같은데 2번 같은데 하면서 모의고사 45문제예요. 1시간이면 풀어요. 예.
국어 내신 문제 같은 경우는 한 100문제, 국어 한 100문제는요, 30분이면 풀어요, 30분이면. 그런 공부는 문해력 공부가 아니에요. 이렇게 시간을 충분히 들여서, 그래서 하루에 한 지문입니다. 한 지문이니까, 아, 선생님 장난해요. 너무 적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모르는 어휘를 찾아보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 중등문해력에서는 어휘가 상당히 보강되어 있습니다. 예. 중등문해력에서 어휘를 상당한 수준까지 끌어올리게 만들어놨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루에 한 지문이니까 우리가 보통 국어에서 하루에 한 지문을 푼다라고 하면요. 보통 5에서 10분 걸립니다. 5에서 10분. 보통 한 문제 정도 틀리거나 뭐 다 맞거든요. 해설치까지 보면은 보통은 한 10에서 한 15분이면 충분히 한 지문. 그러니까 하루에 15분 공부하는 말인가요, 선생님? 아니요. 한 지문을 가지고 최소 30분에서 1시간. 하루에 30분에서 1시간을 공부하라는 얘기예요. 예. 우리 교재는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구풀 나라샤는. 자, 보세요. 맨 처음에 이제 1일차만 보여줄 겁니다. 매일 똑같으니까 1일차만 보여줄게요. 1일차에서 이게 문제가 있고 지문이 있고 여기 구풀 같은 게 있어요. 풀이 과정. 이런 거 무시하고 맨 처음에는 그냥 시간을 재고 문제를 풀어요. 여기 시간이 나왔죠? 4분 30초 동안 풀라고. 그리고 자기가 소요 시간이 몇 분 걸렸는지 여기 쓰세요. 과제 한 날도 쓰세요. 그래서 문제를 빨리 풀어요, 그냥. 그리고 문제를 풀고 난 후에 채점은 안 해. 네, 채점은 안 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고 나서 채점은 하지 않고, 채점은 하지 않은 채로 일단 문제를 먼저 풀고 나서 우리 그 지문 옆에 보면은 이렇게 문단별 핵심 정리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문 구조도가 있고 여기에 빈칸이 뚫려 있죠? 예, 요거를 하나하나 채워 넣으세요. 하나하나 채워 넣어요. 문단별 핵심 정리를 이제 채워 넣어요. 예. 그런데 이거를 채워 넣으면서 뭘 해야 되겠죠? 이걸 채워 넣으면서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자꾸 생각하는 연습을 해야 돼요. 이거를 그냥 숨은 그림 찾기 아니에요, 이거 빈칸 숨은 그림 찾는 거 아니에요. 글의 흐름. 내가 처음에 문제 풀 때 이해한 정도의 그 지문과 여기 있는 이 정리된 내용에서 내가 빈칸을 집어넣을 때 나의 이해 정도가 여기에 있는 문단별 핵심 정리와 지문 구조도와 일치하는지를 점검하면서 나의 지문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빈칸을 채워넣고 문단별 핵심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은 하나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뭐냐면은 단락별 소주제를 요 문단별 핵심 정리 밑에 보면 빈 공간이 많이 있습니다. 그 빈 공간에다가 단락별 소주제를 쓰세요. 여기 보면은 문단별 핵심 정리 여기 보면은 잘 안 보이네. 보면은 굉장히 1단락이 복잡하죠. 1단락이 복잡한데 1단락의 소주제는 뭐냐면은 한비자의 등장 배경과 통치 철학입니다. 한비자의 등장 배경과 통치 철학. 이게 바로 소주제예요. 이걸 내 나름대로 1단락 한비자의 등장 배경과 통치 철학 이렇게 쓰는 거지. 교재를 같이 보면 좋습니다. 교재는 뭐 없어도 돼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 같은 경우는 한비자의 통치 철학의 실현 방안 3가지. 이게 소주제입니다. 이걸 내 나름대로 써보는 거야. 자, 요 빈칸을 채워넣고 나서 단락별 핵심 정리를 하고 나서 단락별 소주제를 직접 써보는 거야. 직접 써봐. 복잡하게 이걸 정리한 교재의 내용이 있지만 조금 더 간략하게 예를 들어 3번 단락은 한비자의 통치 철학과 순자와의 비교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지문 구조도가 이렇게 있죠. 지문 구조도. 이 지문 구조도에 또 내용을 채워 넣으면서 지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는 겁니다. 자, 요 과정이 바로 뭐예요? 구풀이에요. 구풀. 나중에 다른 일반적인 시중에서 파는 일반 문제집을 풀 때도 시중에 파는 일반 문제집을 풀 때도 요런 거 일반 문제집에는 없어요. 시중 문제집에는 없어요. 시중 문제집에는 그냥 문제하고 지문하고 문제밖에 없잖아요. 이런 구풀 박스 같은 게 없어요. 그래도 요런 거를 스스로 해야 돼요.
나라샤는 훈련 교재이기 때문에 이런 게 있으니까 이걸 따라가면서 배우는 거고, 나중에 이게 없어도 이거를 내가 스스로 쓰면서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여기에 1번, 2번 문제 밑에 보면은 또 국풀 박스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면은 문제의 풀이 과정이죠. 이 풀이 과정을 역시 빈칸을 역시 채워 넣으면서 이 문제의 풀이 과정을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역시나 일반 시중 문제집을 풀 때도 이 문제의 풀이 과정 따위는 없지. 시중 문제집에는 그냥 텅 비었잖아. 여기다가 풀이 과정을 내가 쓰는 겁니다. 대충 문제만 풀면 안 돼요. 여기 2번의 답 1번이라고 체크하잖아요. 2번, 3번, 4번, 5번이 왜 답인지 아닌지 대답을 못해. 꼭 써봐야 됩니다. 왜? 머릿속으로만 하면요, 모호하게 생각이 들어요. 막상 쓰라고 하잖아요. 못 씁니다. 여러분, 선원, 수령, 대비 같은 거 하기 위해서도 자꾸 쓰는 연습을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시키기 위해서 만들어준 거잖아요. 이게 없다 하더라도 내가 이 문제의 풀이 과정을 쓴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거 훈련을 시키는 교재가 구풀 나라샤입니다. 항상 정확한 답을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돼요. 문제 구풀을 집어넣고 완벽하게 찾으려고 해야 됩니다. 틀리지 않게. 해설지를 안 본다는 생각으로 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나서 자신의 분석이 맞았는지 해설지로는 확인만 하는 거예요. 사실 해설지로 가는 순간 해설지로 가기 전까지가 공부입니다. 해설지를 보는 건 공부가 아니에요. 해설지를 보는 순간 그건 공부가 아니고 그건 그냥 답을 맞추는 것 뿐입니다. 해설지를 읽는 것이 내 문해력이나 독해력 향상에 도움이 안 돼요. 해설지 가기 전에 나의 공부가 끝나는 거예요. 해설지 가기 전까지 이 완벽한 답을 찾기 위해서 나는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문제를 끊임없이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게 공부인 거예요. 자, 수학에서 해설지를 보는 순간 수학 공부는 끝난 거야. 해설지를 보기 전에 내가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풀려고 풀이 과정을 쓰는 거기에서 수학이 향상되는 거지. 내가 이미 해설지를 들여다보는 순간 나의 수학 실력은 향상되지 않고 그냥 얕은 지식만 해설지에서 얻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해설지는 아주 끝까지 밀어주고 이 나라샤에 있는 모든 과정을 충실하게 공부를 하고 나서 나의 이 분석이 다 맞았는지를 마지막에 해설지에서 살짝 확인하는 겁니다. 이해갑니까? 예. 요 개념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떡합니까? 대충 답 체크하고 대충 집어넣고 빨리 해설지 보고 싶어. 내가 맞았는지 궁금해. 예. 이게 국어의 단점이에요. 국어는요, 누구라도 오지선다 중에 하나를 체크할 수 있고요. 누구라도 빈칸에 대답을 대충 할 수 있어요. 국어는 대충 대답할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수학은 대충 대답할 수가 없습니다. 수학은 완벽한 풀이 과정을 쓰냐 못하냐만이 결정되는 거예요. 근데 국어는 우리말이다 보니까 대충 하면서 해설지 보면서 애들이 망하는 거예요. 대충 풀고 대충 쓰고 해설지 보는 애들. 그 친구들이 이제 절대 문해력이 향상되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내가 완벽한 답을 찾고 완벽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앞에 나온 지문을 계속 반복적으로 읽고 분석하고 하는 친구들이 문해력이 향상되는 거지. 예. 그냥 대충 쓰고 빨리 해설지 보려고 마음이 급해. 그런 친구들은 미안하지만 해설지를 보는 순간 너의 실력은 향상되지 않는다. 예, 요겁니다. 그래서 해설지로 자기의 완벽한, 자기가 정답을 찾았을 거 아니에요. 그걸 확인하는 거예요. 이해가죠? 네. 자, 그러면은 벌써 정리가 되네요. 정리가 됐어. 자, 시간을 재고 문제를 푸는 겁니다. 문제는 그래서 내가 처음 문제를 풀었을 때 한 4분 만에 풀었을 때의 나의 이해 정도와 국풀학습을 하고 난 후에 나의 이해 정도가 어떻게 다른지를 확인해 봐야 됩니다. 시간을 4분 만에 읽고 내가 지문을 이해한 것과 국풀학습을 오랫동안 한 30분 동안 해서 내가 지문을 이해하는 것은 편차가 크겠죠? 근데 우리 국풀나가샤를 계속 공부하다 보면은 그 4분 만에 이해한 정도와
30분 동안 구풀학습을 한 그 정도의 이해 정도의 그 괴리감이 점점점 좁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4분만 해도 30분 정도 구풀학습한 정도의 이해도의 수준까지 나의 문해력이 향상되게 돼요. 그런 경험을 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 중등 문해력 3개월 과정만 매일 하루에 한 지문만 정확하게 쌤이 하는 대로 따라하면은 반드시 향상할 수 있어요. 문제를 부른 채점을 안 한 상태에서 문단별 핵심 정리하죠. 우리 구풀입니다. 그리고 단락별 소재를 내가 직접 쓰는 거야. 문단별 핵심 정리는 너무 복잡해요. 내용이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소재를 한 줄 한 줄 직접 써보는 거예요. 예, 반드시 써야 돼. 안 쓰면 안 늘어요. 그리고 지문 구조도에 빈칸 넣으면서 단락별 핵심 정리, 지문 구조를 파악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문제 구풀에 빈칸을 넣으면서 다시 한번 지문과 문제를 검토하겠죠. 그리고 정확한 답을 내가 찾으려고 노력을 여기까지가 이제 공부고, 여기까지가 공부고, 내가 문단별 핵심 정리, 단락 소주제, 지문 구조도 구풀 이거를 열심히 완벽하게 해결했어. 그러면 그게 이제 맞았는지만 해설지에서 확인하는 거예요. 예. 물론 그런데 틀렸네. 그러면 철저하게 반성하면서 왜 틀렸는지 그 이유를 또 써야 되면 쌤이 자꾸 쓰라고 하는 이유는 쌤이 학생들 이렇게 불러가지고 너 요거 틀렸구나. 그러면 이거 왜 틀렸는지 설명해봐. 그럼 설명을 못해요. 대부분 아이들이 왠지 그냥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머릿속으로 대충 맞는 것 같아. 느낌에. 근데 직접 얘기해보거나 쓰라고 하잖아요. 그럼 못합니다. 예. 그래서 쌤이 자꾸 쓰라고 하는 거예요. 써봐. 말해봐. 그럼 못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늘지. 느낌은 그냥 왠지 아닌 것 같거든. 근데 말해보라고 못하거든. 그러니까 실력이 안 늘어.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매일 공부를 하면은 결과적으로 지문을 4번 정도 반복해서 분석하는 효과가 일어납니다. 예. 지문을 반복해서 분석하게 되고 반복적 읽기와 완벽한 이해에 도달하게 되면서 내가 원하지 않았지만 배경 지식까지 습득이 돼버려요. 그러면서 차곡차곡 나의 문해력이 쌓여가는 거예요. 3개월만 쌤이 얘기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예. 안 늘겠어요. 이게 100% 늘죠. 그렇죠? 예. 그리고 나서 끝나지 않았어. 해설지를 보면은 독해 길잡이라고 해서 다시 지문 정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지문 정리를 다시 한번 차분히 보면서 글의 완벽한 구조를 이해를 하고요. 요 한 단락에 대한 지문 정리 밑에는 이렇게 어휘에 대한 설명과 어휘의 배경 지식이 들어있거든요. 요거까지 꼼꼼하게 읽어보면서 모르는 거 많아. 군주 알아요? 군주? 전제정치 알아요? 전제정치? 전제군주가 뭔지 알아요? 모르잖아요. 중등과정에서 우리 교재 해설지에 나와 있는 이런 어휘까지 배경 지식까지 어느 정도 이해를 해놔야 돼. 우리가 지문을 지금 여러 번 읽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나온 이 배경 지식과 어휘를 정리해 두면 이게 잘 안 잊어버립니다. 네, 오래 가요. 그래서 요거까지 해설지에서 우리가 이 어휘와 배경 지식, 독해 길잡이 밑에 있는 요거까지 꼼꼼하게 읽을 때는 항상 어떻게 읽는다? 밑줄을 치면서. 하루에 한 지문이에요. 하루에 한 지문. 얼마 안 되잖아. 그쵸? 예. 하루에 한 지문이라니까? 근데 1시간 걸린다. 예. 그리고 또 뒤에 보면 어휘 이렇게 문제가 나와 있죠. 그쵸? 또 어휘 정리되어 있죠? 어휘 문제도 풀고 이 어휘들이 다 뭡니까? 앞에 지문에 나온 어휘입니다. 앞에 지문에 나온 어휘를 풀고 또 지문에 나온 모르는 어휘들을 또 정리해주고 우리 중등문해력은 어휘가 굉장히 보강되어 있죠. 네. 그만큼 중등과정에서 하나의 지문 속에 나오는 그 어휘들을 완벽하게 정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휘라는 거는 내가 읽은 글에서 어휘를 공부해야 되는 거지 이 어휘를 별도의 어휘집으로 외운다? 안 외워집니다. 금방 잊어버려요.
근데 앞에서 수십 번 읽었던 우리 그 지문들, 하루에 한 지문, 거기에 있는 어휘로 자꾸 정리하잖아요. 오래 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해 볼게요. 하나의 지문에 그 지문의 내용과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고 그 지문에 대한 어휘를 정확히 알게 되고 그리고 지문의 배경 지식까지 내용까지 내 머릿속에 들어오게 되는 거야. 원하지 않지만 쌤이 아까 얘기한 방식대로 이렇게 공부를 하면은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서 우리의 문해력은 막 향상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배운 이 방식을 일반적인 그냥 문제집, 국풀이 없는 문제집을 풀더라도 적용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이 방식이 선생님 너무 새로워요. 어떻게 이런 방식을 나 해본 적이 없는데 이 방식은요. 대한민국의 모든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들이 칠판에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학원에 가잖아요? 학교에 가잖아요? 그럼 선생님이 문단별 핵심 정리, 문단별 소주제, 지문 구조도 문제 풀이 과정을요. 칠판에 다 쓰면서 설명해줘요.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집에 가서 선생님이 가르쳐 준 대로 해야 되죠? 안 해. 수학은 선생님이 풀이 과정을 칠판에 써주죠? 이렇게 푸는 거야. 그럼 아이도 집에 가서 똑같이 선생님이 했던 것처럼 풀이 과정을 쓰면서 공부를 하게 돼요. 그래서 수학은 선생님의 수업과 학생의 집에서 공부하는 게 괴리가 없어. 같아. 그 실력이 향상되는데 국어는 학교 선생님은 학원 선생님은 이렇게 설명을 해 칠판에. 근데 애는 집에 가서 3번 같은데 4번 같은데 2번 같은데 1번 같은데 해설지. 이래서 망하는 겁니다. 새로운 방법이 아니에요. 학교 선생님, 학원 선생님이 하는 방법을 책으로 만든 게 고플라가샤입니다. 예. 국내 최초로 아무도 만들지 않았어요. 그렇게. 시중 책에는 그냥 지문과 문제 떨렁 그리고 해설지. 대충 풀고 해설지. 절대 향상 안 되죠.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어휘까지 한 다음에 뭐예요? 매주 한 권을 끝내면 분석 가장 잘한 자기가 분석 잘한 부분을 5페이지면은 거의 다 아니야 이거. 네? 5페이지를 사진을 찍어서 배송받은 그 다음 주 금요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우리가 지정 사이트를 이제 공지할 거예요. 거기다가 업로드를 매주 꾸준히 3개월 동안 꾸준히 한 친구들한테는 선물을 쏘겠다 이거야. 왜? 열심히 했으니까. 선생님이 얘기한 대로 열심히 이렇게 한 친구들 너무 아름답잖아요. 선물 보낸다 이거야. 알겠어요? 그래서 고플 사진 업로드를 시키세요. 그러면 여러분도 동기부여가 되면서 선물도 많잖아. 선물 뭐예요? 고민해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사진 찍어서 올리는 거 공지가 나갈 테니까 같이 공부하는 거야. 쌤이랑. 예. 그 다음에 정리. 해설지를 보지 않고 문제의 정답과 고플의 빈칸을 정확하게 채워 넣으려고 항상 노력을 하세요. 마치 수학의 풀이 과정을 쓴다는 생각으로 하세요. 정답을 잘 모르겠으면 지문을 반복적으로 읽고 계속 생각을 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바로 해설지로 가지 마세요. 해설지를 보는 순간 공부는 끝난 거예요. 지문은 여러 번 읽을수록 시간은 오래 걸릴수록 좋은 거예요. 선생님 실제 시험에서는 오래 걸리면 안 되잖아요. 실제 시험은 빨리 풀어야 되잖아요. 지금은 훈련이에요. 지금은 오래 걸릴수록 좋아요. 이렇게 자꾸 연습하다 보면 속도가 붙습니다. 처음부터 수영 빨리 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수영 막 빨리 해요? 처음에는 자세를 배우죠. 자세를 배우면서 하나하나 연습을 하죠. 수영을. 자세가 어느 정도 몸에 습득이 되면 그때부터 속도는 자유자재로 조절하게 됩니다. 기본 자세를 우리가 장착을 하잖아요. 다양한 변형을 막 우리가 하면서 자유자재로 물속을 날아다니게 되는 거야. 그 날아다니는 게 바로 나라샤입니다. 항상 정답의 근거를 직접 쓰거나 근거 부분에 밑줄을 쳐야 돼. 자, 항상
근거를 쓰거나 밑줄을 치면서 해야지 필로 감으로 답만 체크하는 거 그건 안 돼. 틀렸으면 왜 틀렸는지 그 이유를 분석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뭐예요? 반드시 옆에다가 써놔야 되는 거예요. 써놔야 되는 겁니다. 써야지 아는 거야.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배경 지식과 어휘까지 빠짐없이 학습을 중등 과정에서 해두세요. 3개월만이라도 쌤이 얘기한 대로 한번 해보세요. 예, 반드시 효과 봅니다. 혼자서 하니까 힘들잖아. 그쵸? 하지만 그만큼 힘든 만큼 빨리 향상됩니다. 예, 학원을 다니지만은 그냥 숙제니까 대충 하고 이렇게 하느니 혼자 하더라도 힘들지. 그래서 우리 나라샤는 구독이라 그래서 딱 기간을 정하죠. 3개월, 4개월 딱 정하잖아요. 그 기간 동안은 매일 하고 열심히 해서 금요일날 사진 찍어서 올리고 선물도 받고 이렇게 호흡하면서 가면은 반드시 향상되는 겁니다. 쌤이 얘기한 대로 하면은 향상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네. 자, 우리 중등 문해력 구풀 나나샤를 이제 공부를 시작하는 우리 친구들, 쌤이 한 얘기, 요 강의를요 한 번 봐가지고는 안 돼. 잊을만 하면 보세요. 매주 봐도 좋아요. 그러면서 각오를 다지세요. 그래서 3개월 동안 정말 꾸준하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는 상당한 자신감이 생기면서 나중에 고등학교 올라가서도 정말 국어가 두렵지 않게 될 겁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고 오늘 영상 끝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